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어플로우 추가적인 상황, 새롭게 들어온 소식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뭐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은요, 아마도 이어플로우에서 그 인슐릿이 지금 현재 그 가처분 소송이 용인이 되면서 여기서 일단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가처분이라는 것은 처분을 일단 안 하는 겁니다. 그죠? 네, 처분을 안 하는 것이지 여기서 인슐렛이 승리했다고 보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판매 금지라든가 이런 건에 대한 부분이 지금 작용되는 것이지 인슐렛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결론이 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어플로우 측에서는 이 가처분 결과에 대한 항소를 결정을 하려고 한다. 네, 이런 건의 기사가 좀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소송건까지 계속 가면은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매도트로닉이 좀 이어플로우 인수하는 건에도 영향이 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1단계적으로 이 가처분을 풀자 이거죠. 이어플로우로서는 인슐렛의 가처분을 이걸 풀어가지고 거기서 일단 거래 재개를 하고 그리고 판매를 일단 하는 건에 그러한 상황으로 연결시키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건과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일전에도 제가 몇 번 언급을 드렸는데 결국 10월 25일이 엄청난 분기점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요건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결국은 이제 매드트로닉이 과연 이어플로우를 인수하는데 뭐 이상이 없겠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월달 집중 매집주는 이 영상 후반부에 잠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에서는 좀 대박 좀 내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 기사가 좀 떴어요. 우리가 대충 내용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기사 뜬 거 한번 보시면은요. 자, 여기 그 머니투데이 쪽에서 기사가 하나 실린 게 있어요. 이어플로우가 미 매드트로닉에 피인수되는 거죠. 피인수되는 것이 영향이 없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건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밑으로. 그죠? 밑으로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하고 거의 그 상통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제 가처분 신청을 인슐렛의 그 소송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법원에서 이제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어플로우로서는 그냥 뭐 판매를 계속 한다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영업 정지를 결정을 한 것이고 이것이 이제 매출의 한 40% 이상을 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을 이제 하는 건의 상황이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일단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이 건으로 해서 이어플로우가 자의적으로 영업 정지를 한 거고요. 사실 이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권에 대한 판결이 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 1심이 끝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가처분 신청만을 인용을 미국 법원에서 이제 해준 것이고요. 예,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이것 때문에 상패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거래소에서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할 수는 절대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감히 어떻게 그걸 가지고 거래 정지를 시키고 상패를 시키겠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다만 이 이어플로우로서는 이 억울함을 좀 풀어야 하겠고 일단 근데 인슐렛이 먼저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현재 이제 판매를 못하게 하는 건의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됐기 때문에 이 건 가처분을 일단 풀어달라는 그러한 항소, 네, 이거를 일단 먼저 할 거다 이런 얘기죠. 그죠? 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해서 거래 정지가 됐지만 이 건 때문에 상폐가 된다고 생각할 그럴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일전에도 드렸지만은 10월 25일이 뭐 잘 아시다시피 매드트로닉 인수 거래 종결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양수가 잔금이 이제 10월 25일에 지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매드트로닉 측에서는 이 인슐렛의 이 가처분 신청 인용권을 핑계로 해서 인수를 뭐 백지화한다든가 뭐 그런 건의 상황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데 사실 이 건과 관련한
즉 이 건이 발생했다고 해 가지고 이 건 때문에 거래를 종결할 것에 대한 그 계약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매드트로닉의 인수에 대해서 이것을 의심할 이유는 없지만, 자 그렇다 하더라도 뭐 지금 현재 뭐 계약금도 지급 안 한 상태고, 제가 일전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그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매드트로닉이 나올까, 그것이 이제 궁금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결국은 인슐렛이 웨어러블 인슐린 주입기기를 처음으로 출시한 회사고, 매드트로닉은 이어플로우를 이용을 해서 인슐렛에 대해서 경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구도로 이어플로우를 인수를 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매드트로닉이 이 인수를 종결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매드트로닉도 인수를 하려고 했었던 그 시점에서 이런 상황을 모를 리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정도는 알고 당연히 인수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매드트로닉이 뭐 갑자기 뭐 거래를 종결한다든가 뭐 그런 건의 상황은 발생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연기 정도는 아마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해볼 수는 있어요. 그죠? 네, 연기 정도. 그 정도 건으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10월 25일 날 그 잔금을 지급하기로 돼 있지만, 실제로 뭐 기업 결합 합병 뭐 그 외국에서 어쩌고 저쩌고 받는 거, 그거 아직 된 건가요? 아직은 그게 안 돼 있는 상태고, 특히 그 공개 매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공개 매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10월 25일 날 잔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운 양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지금은 거래를 인수하는 계약건을 제가 볼 때는 좀 연기를 하는 정도로 일단 상황이 전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11월 1일까지 그 거래소에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느냐, 뭐 이걸 가지고 이제 심사를 하겠지만, 이거는 일단 제가 볼 때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날 확률이 높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되게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데, 이게 뭐 이번 건도 갑자기 이게 발생해 가지고 참 어려운데, 이 재료라는 게요, 갑작스럽게 자꾸 이제 나올 겁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0월 25일이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 요 이전에도 그 이어플로우와 인슐렛의 이 특허권 분쟁권과 관련한 거, 그리고 매드트로닉의 이어플로우 인수권과 관련한 그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좀 더 세밀히 보면서 그 정보가 나오는 즉시 이 이어플로우 주주님들한테 알려드리는 것이 일단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은 어차피 거래가 정지된 상태니까 매매는 하지 못하잖아요. 물론 매매가 되면은 매매 사인을 제가 사안을 보고 이제 드리겠지만, 지금은 이제 매매가 아직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그 소식에 집중을 하는 것이 일단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다음에 매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미력 하나마 여러분들한테 이 새로운 소식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드릴 겁니다. 이 뭐 영상은 제가 뭐 자주 찍지는 못하겠지만, 이 이어플로우와 관련된 이 문자 통보는요, 그 사안이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제각 제가 소액 주주님들한테 소식을 전하면서 도움을 많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상단의 전화번호로 이어플로우 이렇게 문자를 꼭 주셔가지고 이번 이 복잡한 사안에서 잘 벗어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매드트로닉이 이어플로우를 인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인슐렛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계약을 쉽게 매드트로닉이 포기를 안 할 것이다라는 거하고요. 또 하나는 거래소에서 함부로 이어플로우를 상패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여하튼 그 신속한 정보를 제가 드려서 여러분이 그 앞으로 매매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이어플로우라고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자가 제일 빠르죠. 예. 뭐 이거는 뭐 유료가 아니고 100% 무료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제가 이 변동성이 이번에 끝날 때까지 제가 진력을 한번 다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문자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를 말씀을 좀 드린다고 그랬죠? 지금부터 말씀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시고 대박 시세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 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달에 매집을 할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매집주는요, 이미 급등한 종목을 매집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밑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 네, 이런 종목을 매집을 해야 그래야 크게 수익 나고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매집을 할 만한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지금 시장을 고려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지금 시장을 고려해서 여기에 딱 맞을 종목을 매집을 해야지 맞지도 않은 종목을 매집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 종목은요, 시총이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니에요. 시총이 너무 크면 가볍진 않죠.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선택한 종목은 시총이 1000억에서 3000억 정도 사이의 종목이라는 걸 먼저 말씀 좀 드리고요. 가격도 너무 고가권이어가지고는 좀 안 될 것이고, 그리고 너무 잡주성이고 저가주, 네, 이런 쪽들은 부실주 위험이 있죠. 네, 상패될 위험도 있고 그런 종목은 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이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의 가격의 종목을 선택을 했고요. 목표는 더블 정도, 네, 더블 정도를 목표로 일단 잡아봤어요.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크게 시세도 낼 수 있는 거죠. 시장이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 종목이 제가 지금 현재 크게 주목하고 있는 이슈의 주변주가 아니라 총대장주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목들 할 때요, 네, 어떤 종목 매수를 할 때 주변주나 부대장주 이런 거 사서는 안 되고요. 총대장주를 항상 잡아야 돼요. 네, 총대장주를 선택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뭐 단기적으로나마 지금 현재는 3고 시대가 지금 현재 주식시장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즉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3고 시대의 대안으로 우리가 선택할 만한 그런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총대장주를 선택을 해봤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현재 그냥 지나쳐 버리려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지만 한국과 미국은 11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요, 11월 달에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돼 있어요. 네. 자, 제가 잠깐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어떤 자료냐면은 이 자료 한번 보세요. 네, 이게 이제 KB 쪽에서 나왔던 증권사 보고서입니다만은, 자, 10월 금통위 의사록과 물가를 볼 때 확대가 될 11월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폭 정도를 일단 지금 현재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이 정도를 이제 가늠하고 있는 정도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11월에 대한민국의 금리 인상은 불보듯 이제 뻔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착안해서 종목을 좀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다시피 금리 인상을 하는데 폭과 관련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11월 달에는 반드시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죠.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꼭 해볼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KF증권이죠. 네, KF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 10월 한국 금통위에서 뭐라 얘기를 했냐면 11월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건의 재료가 나왔던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월 달에는 급건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종목을 선택하고 이슈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뭐 잘 아시다시피 11월 달에 그리고 미국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할 개연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좌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제 기사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은요, 이 고금리 장기화 조짐에 고민 깊어진 개미들, 뭐 이런 기사가 지난 10월 1일에도 좀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문제는 이제 금리가 인하되는 것이 바로 인하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금리 기조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한국이 금리 인상을 11월 달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금리 역전이 15개월째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사상 최장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 11월 달은 금리 인상이 결국 확실하게 될 가능성이 많겠다. 이런 기사도 나온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로
단기적으로는 접어들었습니다. 이게 계속될 건 아니고 단기적으로 어떤 그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합한 섹터와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으로 그 생각이 되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제가 선택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들 그 지금 현재 네이버 같은 데 가셔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뭐 세 가지만 보세요. 뭐 이를테면 달러 가격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상당히 높죠. 달러 가격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 환율,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환율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고 원화 가치 하락, 고환율이라고 그러죠. 원달러 환율이 이제 높아지는 거니까 이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네. 그리고 또 있죠, 여러분. 네. 자, 미국 국채금리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최근에 올라와 있어요. 3개월 내에 최고치입니다. 그죠? 네, 1년으로 보더라도 최고치예요, 지금. 4.61까지 지금 현재 상승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전부 이제 11월 달에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아까도 그 달러 보면서 우리가 환율을 좀 봤지만 현재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 대한민국 환율도 3개월 내 최고치입니다. 3개월 내 최고치라는 거 1350원대라는 거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1년을 통틀어 보더라도 지금 이제 9개월 만에 최고치 그 가격선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유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현재 유가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높은 수준으로 이런 것들도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WTI 유가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3개월 내 최고치예요. 그리고 1년으로 봐도 거의 최고치 근처에 지금 현재 육박해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에서 시세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우리가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 이 측면에서 이 건과 관련한 총 대장주를 제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이 실적도 뭐 나쁜 게 아니고요. 예년 정도 수준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조정장의 아주 최적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과 월봉을 한번 지금 살펴볼까요? 제가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 자, 주봉과 월봉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이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움직이면 2021년도에 더블 시세 냈죠. 그리고 2022년도에도 더블 시세를 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면은 뭐 10% 20% 움직이는 게 아니라 더블 정도를 내는 끼가 많은 아주 가벼운 종목이라는 거죠. 아까 시총이 1000억에서 3000억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월봉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은 자, 지금 뭐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몇 개월 쉬다가 이제 막 먼저 쭉 튀어 올라가서 급등을 하면 그거 우리가 매집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막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채비를 차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가 매집을 할 수 있는 지금 타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꼭 이번에 좀 비중을 확 실어서 잡아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잡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매집 이렇게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매집이라고 문자를 상단의 전화번호로 주시면 제가 막바로 그 종목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보내드리고만 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매도를 할 시점까지 그리고 이제 매수를 하더라도 뭐 한 3번 정도 나눠서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타임을 말씀을 좀 드릴 것이고 매도를 하는 타임까지도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 거니까요. 여러분들 꼭 이 종목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문자 주세요. 뭐라고 말씀 주시면 되냐면 그냥 뭐 간단해요. 매집 이렇게 문자를 간단하게 주시면 됩니다. 어디로요? 상단의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매수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 끝까지 케어해서 최선을 다해서 더블 정도 최소한 더블 정도 시세 이상을 내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대박 드세요. 대박 드세요. 매집주 잡아서 대박 드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